2주 동안을 영상을 올리지를 못했네요. 다른 거 뭘 하는 게 있어가지고 센터를 지금 짓기 위해 가지고 이제 건축 허가도 신청하고 오랜만에 이제 내부에 들어갈 인테리어 도면하고 뭐 견적서 작성하고 한 20년 만에 하니까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하나를 어떤 일을 해도 다른 일도 또 병행을 하면서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두 가지, 세 가지를 같이 하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한 가지를 몰두하고 맞춰야 또 다른 거를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죠. 어쨌든 오랜만에 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살아가면서 이제 불편함, 질병 같은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법들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갱년기 장애를 했죠. 자, 오늘은 두 번째로 두통입니다. 두통.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이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늘 만성적으로 두통을 겪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간헐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어떤 특별한 그 계기가 일어나면은 그때 이제 발작적으로 이렇게 두통이 발생하죠. 그런데 그것이 주기적으로 꼭 일어나니까 상당한 고통입니다. 사실은 상당한 고통인데 이것이 일상생활에 상당히 그 불편함을 주면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질 않아요.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다 보니까 병을 키우게 되는 그런 다른 것으로 인해 다른 것을 더 키우게 되는 그런 요인도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심각성을 모를까? 이유는 이게 진통제죠. 그래도 그 두통이 일어날 때는 진통제를 먹게 되면은 그나마 좀 가라앉으니까 그 뭐라 그럴까, 하나의 도피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불편함만 이제 좀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심각성을 그렇게 두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장기화되고 만성화된다는 것은 꼭 머리에만 그러니까 두통이라는 그 일시적인 증상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심각하게 다른 쪽의 병증을 갖다가 의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볼 일은 아니죠. 어쨌든 우선적인 것은 당장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주는 그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질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다루어 볼까 합니다. 두통은 두 가지로 와요. 이 머리 이 표피 부분에요. 이 근육이라든가 이 두피라든가 이런 쪽 표피 부분이 막 땡기고 아픈 경우, 요런 경우가 하나가 있고, 두통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골이죠. 골 속에, 이 안에서 문제가 발생이 돼서 또 아픈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통은. 근데 어쨌든 이 뇌라는 것은
뇌라는 것은 보호를 받고 있죠. 보호를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해골, 예, 뼈죠, 뼈. 그 다음에 이 주변으로 뭐가 있어요? 이 주변으로 전부 두피라든가, 그 다음에 이 관자놀이 쪽, 이런 쪽에는 근육들로 이렇게 꽉 차 있죠. 그 다음에 목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근육들, 예, 그 다음에 두피, 그 다음에 내부에는 뭐가 있어요? 내부에는 막이 있죠. 막, 예, 두피를 싸고 있는 막. 막 속에는 또 뭐가 들어있죠? 막하고 뼈 사이에 여기에는 뇌수, 척수가 쌓여져 있죠. 척수가, 뇌수가 이렇게 이 마치 에어백 같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잖아요. 예, 그걸 이제 그 막은 지주막이라 그럽니다. 지주막이라 그러고, 그런 것들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왜 통증이 일어날까? 왜 통증이 일어나냐면은 이 뇌라는 이 뇌신경은, 이 신경은 영양 공급을 절대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산소 공급도 충분하게 받아야 돼요. 어마어마한 양의 포도당을 씁니다. 예. 그리고 끊임없이 이 뇌는 우리가 매번 뭐래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걸 하죠. 예, 제가 한 2주 동안 계속해서 도면거리고 견적 뽑고 몰두하고 하다 보니까 한쪽 눈에, 예, 다래끼도 아닌 것이 뭐가 생겨요. 그래도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뭔가를 처치하니까 이렇지, 안 그랬으면 눈이 퉁퉁 부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것도 뭐냐, 눈꺼풀도 이 뇌에 붙어 있는 것, 머리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예요? 끊임없이 뇌를 쓰고 있는 한은 영양 중에 포도당이죠. 포도당과 그 다음에요, 뇌신경 사이에는 이제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끊임없이 이제 신경 전달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신경 전달 물질들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영양 물질이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산소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태워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결국 뭐냐면은 영양 공급을 받아야 돼요. 영양. 그 다음에 플러스 뭐예요? 산소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것이 충분하게 공급이 안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뇌 스스로가, 우리 몸 스스로가 뇌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뇌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특히나 이 뇌로 안면으로 이렇게 빠져나와 있는 신경이 3차 신경입니다. 예, 우리 여기 귀 뒤에 여기서 요렇게 메인이 빠져나와요. 빠져나와서 이렇게 가지처럼 양쪽으로 딱 이렇게 중심을 그 가운데로 중심으로 해서 머리 위쪽, 중간, 아래쪽 이렇게 해서 신경들과 혈관들이 쫙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을 안면신경 3차 신경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신경이 뭐를 해야 합니까? 자구책을 발휘하죠. 이걸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혈관을 부풀려야 돼요. 혈관이 확장돼야 피가 많이 모일 거 아닙니까? 모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양과 산소 공급이 충분해지죠. 예.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혈관이 부풀면서 뇌 안에는요, 뇌 자체에는 통증을 느끼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다만 이 혈관이 부풀면서 이 주변에 있는 조직들 있죠. 주변에 있는 조직들, 근육 조직, 그 다음에 피부 조직, 그 다음에 또 지주막이라든가 이런 막 같은데, 이런 쪽으로
이게 혈관이 부풀면서 압력이 가해지죠. 그러면서 그 뇌 주변에 염증 같은 것, 염증 현상 같이 부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게 뭐냐? 통증이 나타나요. 그것이 바로 두통이에요. 그것이 여러 가지 경우,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는 건데, 일단은 뭐예요? 아, 두통이 생겼다는 것은, 뇌 자체, 어떤 머리 자체, 어떤 부위에 영양과 산소 공급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구나.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걸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신경 펩타이드라 그럽니다. 그걸 통해서 혈관을 확장시켜요. 더 많은 포도당과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서. 그러면서 주위를 압박하고 누르고 하면서 생긴 게 두통이란 말이에요. 이게 간단한 일입니까? 이게 한두 번씩은 그럴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이게 만성화되고 주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분명히 일상생활의 불편함도 불편함이지만은 자칫 큰 문제를 불씨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